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그 한국일보 단독 이러면서 이제 그 일면에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그 판교 힐튼 호텔, 정자동의 힐튼 호텔, 이걸 이제 그 성남지청에서 수사해서 지금 이제 그 거의 아마 뭐 수사가 마무리됐을 거예요. 이건 이제 그래서 수사가 본격 재시동을 걸었다. 이런 이제 그 단독 보도가 한국일보에 떠가지고 모든 이제 유튜브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한국일보도 그렇고 이제 그 다른 방송을 보면 좀 이제 그 내용이 상당히 그 부족합니다. 한국일보도 이제 그 사람 이름도 뭐 전부 000으로 돼 있고 내용도 이제 좀 부실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제 유튜브들은 아마 그 한국일보 신문 기사를 가지고 소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좀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고발장과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제가 시민단체가 오상종 단장덕에 옛날에 고발장이 있었고요. 시민단체 두 군데서 했거든요. 고발을. 제가 고발장도 이제 그 원문을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쭉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한국일보는 이제 4명이 고발됐다는데 실제는 이제 그 7명이에요. 그 아마 이제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정진상 당연히 고발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형수라고 이제 그 비서실장,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그 돌아가신 전형수, 이분도 이게 공무원 3명이 있고, 관련자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은 2명이라 보면 돼요. 이 사건은 이제 그 황성택, 이룰 성자 할 때 황성택, 이 자가 이제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 하면 안태준, 이번에 경기도 광주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실제 국회의원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죠. 이 2명이 핵심이고요. 한국일보 보면 이제 김땡땡, 이거는 이제 그 김땡땡이 고발당한 그 2명은 큰 의미는 없어요. 한 명은 이제 김현철이라고 바지 사장이에요. 김현철 조사받았죠, 바지 사장.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김혜정, 여자인데 그 황성택의 부인입니다. 대한항공의 그 스튜어디스 출신이에요. 황성택의 부인 김혜정, 부인을 이게 대표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현철, 그 다음에 김혜정 2명은 이제 큰 의미가 없고, 결국 이제 그 황성택과 그 다음에 안태준이다. 그리고 이제 황성택과 가장 절친이 정진상, 동갑이죠. 68년 정진상.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이렇게 7명이 고발됐다. 이렇게 먼저 정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제 피해자가 황성택이는 누구냐? 황성택은 이제 그 68년생인데 성남에서 이제 그 이재명 정진상하고 제일 절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성남에서 부동산 시행을 하는, 이자는 이제 그 세계사를 지가 다 들고 있는 거죠. 정자동이 할 때는 이제 그 용역을 했던 회사가 PMG 플랜. 그리고 이제 그 시행을 한 게 배지처 종합개발. 전부 이게 2개 다 실소유주입니다. 그러니까 황성택, 이자가 이제 그 북치고 장구 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성남시 용역을 해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 유원지를 5단계 올렸다 했잖아요. 제가 유원지를. 이건 이제 용역을 하는 회사가 PMG 플랜이고, 이것도 자기가 소유하는 실소유. 그 다음에 그 실제 그 정자동에 호텔을 시행한 게 배지처 종합개발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 실소유주는 이제 그 황성택이다. 이자가 이제 그 핵심이다. 김만배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 보면 돼요. 또 이자가 이제 가진 게 또 회사가 UMP라고 있는데, 그거는 안태준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일단 이제 잊어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PMG 플랜과 배지처 종합개발, 연구 용역과 시행을 한 놈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다른 사람을 대표로 바지로 내세워놨고 하는 게 그 황성택이다. 이걸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바로 안태준. 안태준이는 이제 누구냐? 이번에 그 아마 공천에서 이름이 많이 넣었죠. 안태준은 이제 그 69년생이에요. 전라도 고창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나왔죠.
이자가 이제 원래 보좌관 출신이에요. 원래는 이제 문학진 의원 있잖아요. 문학진. 근데 이번에 문학진을 물리치고 자기가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문학진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69년생. 고창. 전라도 고창. 그 다음에 고려대학 나온 안태준. 이자가요. 이자가 이제 성남 산업진흥원 거기에 있을 때 이 사업이 된 거거든요. 이후에 안태준이가 잘 나가가지고 GH라고 있잖아요. 우리 합숙소 2402호 할 때 거기에 부사장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죠. 안태준이가. 그런데 이거는 이제 2015년의 이야기니까 그때 아마 이제 성남 산업진흥원 거기에 있었거든. 이사로. 그때 개발한 거예요. 성남 산업진흥원. 그러니까 안태준하고 이제 황승택 두 명이 주로 하면서 거기에 실무를 정지상하고 다 했다. 물론 이게 이재명의 묵인하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안태준 아끼는지 알겠죠. 안태준에게 이번 공천을 무리하게 여론 조작해 줬다고 저는 봅니다. 주차는. 이렇게 두 명이다. 자, 그러면 이제 범죄 혐의가 뭐냐? 이게 범죄 혐의가 뭐냐? 첫째는 이제 아까처럼 황승택이한테 연구 용역과 시행권 모든 이 권리를 실제로 같은 회사 같은 건물인데 대표이사만 바꿔놓고 이걸 이게 한쪽으로 몰아준 거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첫째 불법이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사업은요 5단계를 올렸습니다. 백현동이 4단계잖아요. 이건 원래 늪지대 유원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연 녹지죠. 이걸 백현동은 이제 일반 주거로 갔으니까 이제 4단계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5단계를 올려버렸다. 5단계를.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보다 훨씬 심각한 거죠. 유원지, 늪지대를 호텔로 만들었다. 5단계 올린 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재명이가 이제 직접 사인도 하고 가장 심각한 게 이게 성남시 땅인데요. 그럼 성남시가 처음부터 개발해가 팔거나 했으면 엄청나게 성남시에 도움됐겠죠. 그런데 이걸 30년간 임대를 한다. 30년간 아주 이게 낮은 이율로.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거죠. 30년 뒤에 어떻게 기부 체납받든지 그거는 한참 뒤고 30년 동안 이제 임대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임대할 때 한 5% 정도 임대로 받으면 이제 성남시도 손해는 아닐 거예요. 파는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엄청난 걸 외국인 기업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외국 기업으로 바꾼다. 이걸 이재명하고 저는 정지상이나 황승택 전부 짜고 했다. 안태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왜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느냐. 외국에 대기업이 들어가지고 지분이 50% 70% 이러면 그건 외국 기업 맞죠? 그건 맞죠. 근데 문제는 이걸 시행하는 회사가요. 자본금이 18억밖에 안 되는 조그만 회사랍니다. 근데 거기에 검은 머리 외국인을 하나 이제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분을 억지로 30%를 만들어요. 30% 넣으면 외국 기업으로 봐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세운 게 캐나다 국적인데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요. 한국에 활동해. 그게 바로 이제 남영자다. 남영자. 이렇게 옛날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죠. 남영자. 이분이 남편이 조진형. 근데 남영자 이분이 한국에서 거의 활동을 많이 해요. 국적만 캐나다야. 근데 돈을 얼마 투자했냐. 판교에 힐튼 호텔이 실제 시가가 건축비하고 2천억이 넘는 회사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남영자가 투자한 게 제가 4억이라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4.4억. 4억 4천만 원이죠. 4.4억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4억 정도, 4억 4천, 그 정도를 투자했는데
지분을 30%를 주는 것처럼 꾸민단 말이에요. 꾸민다고. 그러면 이게 외국계 기업 요건이 되니까 대부료가 연 1.5%, 1년에 1.5%밖에 안 받는. 이거 엄청난 손해잖아요. 성남시 입장에서. 그냥 우리 국내 기업이면 한 4%, 5%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기업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1.5%로 아주 30년 저리로, 그 외에도 이게 도중에 뭐 매각이라든지 여러 특혜를 줬다. 근데 이때 이재명이가 자필로 서명인 게 1.5% 이상 받지 마. 1.5% 이상 받지 마. 이게 뭡니다. 평소에 이재명이나 정진상이가 평소에 로비 안 당하거나 공모 안 하면요. 그냥 외국계, 그것도 남영자라고 한국계인데 그 사학여 가지고 30% 기준 하한선 이러면 이게 외국계 기업으로 인정을 해줄까요? 바로 이게 조사하고 난리 나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사학여 가지고 30%가 되냐, 지분이 2천억 사업에. 그러면서 이게 의심을 하니까 당연히 조사하거나 안 해줄 겁니다. 이재명이 평소 스타일에. 근데 왜 해줬을까요? 바로 이제 정진상과 안태준이가 있다. 그 다음에 계속 성남시 일하는 황승택이가 있다. 이 공모를 이재명이가 다 했기 때문에 정진상하고, 그래서 외국계 기업으로 인정해서 1.5%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한국일보 기사에도 나오지만 뭐냐면 이제 공무원들 다 조사가 끝나가지고요, 이때 공무원들이 다 정언해 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정진상이가 전화 와가지고 이게 무조건 빨리 해주라,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압력 전화가 왔다. 즉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으로부터 정진상 보좌관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라고 압박했다, 이런 진술도 확보했다고 기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정진상이가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주고 1.5% 받고 외국인 기업으로 봐라. 그래서 이게 5단계 올려주면서 중간에 또 자기들 팔고 놓은 여러 가지 특혜 조항을 다 이어줬단 말이야. 거기에 이재명이가 직접 서명으로 1.5% 이게 돼 있단 말이죠. 이미 공무원들 뭐 다 진술했잖아요. 거기 보면 정진상 실장은 시행사의 최대 주주 황 씨와, 이 황 씨라는 게 황승택이단 말이에요. 친분이 있다. 그렇죠. 나이 68년 동갑인데 짝짝구 돼서 같이 붙어 다닌 가장 절친입니다. 가장 절친. 근데 뭐 어떤 분에게 고등학교 동기 그건 아닌 것 같아. 아직 고등학교 정진상이는 부산에 보내고 놓았거든요. 아직 그건 아닌데 동갑으로 성남시에 가장 절친은 맞아요. 그 다음에 노잖아요. 기사에도. 검찰은 사업협약서 문건에 당시 시장인 이재명의 서명이 날인됐다는 점을 파악. 이 대표도 특혜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를 누가 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강백신이다 이 말이에요. 왜? 원래는 이게 워낙 크니까. 원래는 이제 중앙지검에서 가져가려고 하고, 아니면 수원지검이잖아. 성남지청이니까 보내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수사는 성남지 다 했는데 옛날에 FC도 가져가 버렸잖아, 서울에서. 그 불만이 많았거든요. 이창수 성남지청 등이 FC 수사인 거 서울중앙지검이 가져가 버렸잖아, 이재명 영장 친다고. 그때 불만이 많은데 이것도 가져가려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서울중앙지검이나, 왜 우리 문재인 것도 중앙지검에서 전주권 가져간다 하잖아요. 저 이원수 좀 맡고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고 난 게 강백신 검사가 찾아오면서 확 그냥 검찰 내에, 야 이거는 강 차장 네가 처리해라. 네가 어차피 뭐 서울중앙지검에 특수 1부장 3부장 다 한 게 강백신인데 어차피 그거 다 거친 베테랑 중에 베테랑 아닙니까? 강백신이가. 저 그랬잖아요. 검찰에 축구 선수라고 일본하고 할 때 헤드트릭도 하고.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옛날에 이정섭이는 복싱 선수, 이번에 신진우 판사는 검도 선수, 그 다음에 강백신은 축구. 이게 운동 잘하는 사람이 강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놓잖아요. 강백신 차장이 오면서 이제 성남시에서 마무리한다, 이래 놓지 않아요. 야, 이제 뭐 서정식 지청장도 대단합니다. 그분도 게 훌륭한 분이에요. 서정식. 그 다음에 강백신 차장. 야, 그 다음에 부장은 강성기.
이름이 좀 이상하게, 이름이 좀 야한데, 성기, 남자 성기할 때 그 성기. 이게 부장이에요. 부장은 강성기. 그 다음에 차장이 그 외에 강백신. 그 다음에 지청장이 서정식. 이 라인에서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백현동보다 훨씬 더 크다고 몇 번 이야기했고, 이재명에 또 잡힐 사인, 서명도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이재명 큰일입니다. 뭐 제가 큰일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이게 좋은 일이죠. 요즘 이게 정서 불안한지 막 화를 냈다가 웃었다가 이거 완전히 뭐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 완전히 멘탈이 거의 붕괴된 것처럼 이상한 기이한 회개한 이런 게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막 격노했다가 갑자기 뭐 이상하잖아요. 그냥 회의도 부참하고 그 사이 뭐 했는지 지금 이재명도 완전히 멘탈이 이 정도면 멘탈이 무너지죠. 벌써 이게 4군데 재판을 하는데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냥 항복이라고 이게 끝나지.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거기에 지금 수원지검에 법카 그 바로 한다잖아. 이제 법카 쪼개기 후원금 그 바로 들어갔죠. 지금 오늘 단독 보도 성남지청에서 5단계. 야, 안태준도 또 달라. 배지 달아날 사람 많습니다. 배지 달아날 사람 이거 하고요. 이거만 했나요? 마지막 유종민은 배소인의 80억 있잖아. 그 강백신 검사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강백신이 누군데? 그 통영에서부터 서울까지 10시간 왔다 갔다 조국 재판 갔다 온 검사가 강백신 검사다. 제가 그 가장 주목한 이번에 제가 인사를 다 맞췄는데 유일하게 예상 못했던 인사가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 야, 저는 서울의 반부패 1부장을 물론 성남지청 차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낸 건 상상을 못했죠. 우리 더 승진하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이제 이런 특수임무를 맡고 강백신 검사 간 게 아닌가. 이미 보낼 때부터 네가 이재명 마무리 지라 이런 게 아닌가 이래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거 이재명의 운명은 찌찌푸스다. 시지푸스처럼 성이 찌시니까 계속 이 범죄가 계속 기소될 겁니다. 찌찌푸스처럼 아마 이게 죽을 때까지 아마 이게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는 정치 탄압이 아니고 지은 죄가 워낙 많으니까 아니 한 사람이 이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짓느냐고 지은 죄가 워낙 많으니까 계속 수사 기소를 하는 거다. 얼마나 그 챙기겠냐고요. 5단계 올려가지고 그 유원지를 사억 투자한 사람을 외국 기업으로 얼마나 챙기겠냐고 선거 자금을 이거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저수지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